안녕하세요. 좋은쌤입니다. 오늘 형용사, 부사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형용사라는 거는 뭐냐면 명사의 형태를 나타내는 말을 형용사라고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나온 예시처럼 flower 꽃이에요. 근데 꽃이 어떻다? 아름다운 꽃이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beautifully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뭐 아니면 tall building의 tall처럼 얘도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명사를 꾸며주니까요. flower나 building처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형용사라고 하는데 형용사는 이렇게 두 가지 쓰임이 있어요, 여러분. 속성 위치의 형용사라는 게 있고 서술적 위치의 형용사라는 게 있습니다. 속성 위치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말 그대로 명사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이 형용사를 꾸며주죠. 위치는 항상 명사 앞인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얘를 속성 위치의 형용사 또는 제한적 또는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라고 부릅니다. 네? 서술적 위치의 형용사는 뭐냐면 주어 있고 비동사 또는 뭐 seem이라든지 look, grow, turn 등의 이 형식 동사 뒤에 형용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사들의 역할은 뭐냐면 주어 이꼴 뭐다. 비동사가 그 대표적인 역할을 하죠. 그러면은 이 beautiful이나 interesting이라는 말이 주어를 보충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보충 설명해 주는 단어, 그래서 보어라고 부르는 거. 그래서 보어로 쓰이는 형용사를 뭐라고 하냐면 서술적 위치의 형용사 또는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 이렇게 불러요. 이제 부사라는 게 나옵니다. 부사는 문장에서 다양한 요소를 수식할 수 있는 매우 유연한 품사예요.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이다. 그죠? 선생님의 수업에서는 약간 매운맛 버전으로 표현을 한다면 부사는 요리 붙었다 조리 붙었다 하는 아주 나쁜 녀석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문장의 구성 성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왜? 지멋대로거든요. 우리는 자기 멋대로 구는 사람 싫어하잖아.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부사는 다양한 요소를 수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장의 의미를 좀 더 풍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부사가 없어도 문장 성립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있으면 의미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표현이 더 풍부해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봐요. 그래서 부사는 동사를 가장 많이 수식을 하기도 하지만 형용사나 다른 부사 앞에서 정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해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예시를 보면 luckily, 운 좋게도 he arrived safely. 그러니까 그는 안전하게 도착했다라는 문장을 이 luckily 한마디가 전체를 다 꾸며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른 예시들도 볼게요. She read it carefully. 그녀는 그것을 주의 깊게 읽었다요. 얘 빼도 문장 되죠. 그녀는 그것을 읽었다. 근데 어떻게? 주의 깊게 읽었다라고 해서 문장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얘도 빼볼게요. 그녀는 아름다워요. 얼만큼? 매우 아름답다라고 해서 그 정도를 나타내죠. 얘도 마찬가지. very 빼볼게요. I ran quickly. 나는 빠르게 달렸어요. 어떻게? 매우 빠르게라고 해서 동사를 꾸며줬죠. 그래서 부사가 하는 역할이 이렇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형용사와 부사 구분하기가 있는데 형용사는 명사의 앞이나 비동사 뒤에 와서 사람 사물의 특성을 나타내요. Okay? She is careful.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careful careful examination이라고 해봅시다. 차분한 관찰이라고 했어요. 차분한 하고 뒤에
관찰이라는 명사가 올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차분하게라고 해서 부사로 바꿔볼게요. 차분하게 관찰 말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볼 때 헷갈린다 하면은 명사 뒤에 그러니까 형용사 뒤에 우리말로 명사 하나 아무거나 갖다 붙여보세요. 말이 되나 안 되나. 말이 되면 형용사, 말이 안 되면 부사인 거예요. 네, 부사는 주로 동사 뒤에 위치한다고 했습니다. 주로예요. 이게 항상 동사 뒤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사는 자기 마음대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위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부사 관련된 동영상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부사는 주로 동사 뒤에 위치하면서 행동의 방식이나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She solved the problem carefully. 그녀는 그 문제를 차분하게 풀었다라고 해서 carefully가 동사 solved를 꾸며주는 거죠. 어떻게 풀었냐. 차분하게 풀었다. 이렇게 말이죠. 그 다음 화면 볼게요.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유형입니다. 네. 보통 she read the instructions careful. 이게 어법상 맞냐 틀리냐 물어봐요. 그러면 이 많은 학생들은 그냥 이걸 해석하고 끝나. 근데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이거를 문법, 영어 문법적인 접근을 해야 해요. she가 있고 she라는 주어가 있고 read라는 동사가 있고 the instructions라는 목적어가 있네.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미 온전한 문장이에요. 얘는 꾸며주는 역할을 하겠구나. 그런데 명사 앞에 가는 제한적 용법 형용사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는 부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she read the instructions carefully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원리는 read는 동사이기 때문에 부사 carefully ly로 끝나는 부사 carefully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형용사 뒤에 ly를 붙이잖아요. 부사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의할 게 뭐냐? 무조건 ly 붙는다고 해서 부사는 아니에요. 명사 뒤에 ly가 붙잖아요. 그러면 형용사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들이 뭐가 있냐? friendly, lovely 이런 아이들이 친절한, 사랑스러운 그렇죠?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제 보로만 사용되는 형용사가 있어요. 이거는 중3 이상. 학생들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거 내신에도 나오고 수능 지문에서도 은근히 잘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alive는 살아있는이라는 뜻입니다. 얘는 보어로만 사용되죠. He is alive 하면 말이 되지만 he is an alive person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We should say he is a live person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sleep는 잠자는이에요. 그래서 the baby is asleep 이렇게 쓸 수 있지만 there isn't a sleep baby 이런 표현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한적 용법의 형용사로 절대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afraid가 있습니다. 두려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she's afraid라고 할 수 있지만 there's an afraid girl 이런 식으로는 명사 앞에 갖다 쓸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awake는 깨어있는이라고 해석을 하고 he's awake 할 수 있지만 he's an awake student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여기 받침표 쓰겠습니다. 자, aware는 인식하는 이라는 뜻이고요. they are aware 할 수 있지만 they are aware people 이런 말은 절대 영어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따로 암기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1, 2학년, 3학년도 마찬가지죠. 헷갈리기 쉬운 형용사와 부사 반드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얘네 전부 다 형용사나 부사나 다 똑같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보고 의미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John is a fast runner. fast는 형용사로 쓰이면 빠른이고 부사로 쓰면 빠르게. 근데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쓰냐면 John runs fastly라고 써요. fastly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John runs fast 이렇게 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it was a hard problem. Okay? 그것은 어려운 문제였다. 그러면 이제 뭐 열심히 공부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 she studied hardly라고 하는데 여러분 hardly는 좀처럼 뭐뭐 하지 않는
이라는 부정의 느낌을 가지는 부사예요. 그래서 she studied hard 해야지 그녀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의미가 되고 she studied hardly 하면 그녀는 좀처럼 공부를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 There was a late arrival. 이게 도착이 늦었어요. 근데 he arrived lately 하면은 이것도 틀렸어. 왜냐면 lately는 최근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늦게 도착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he arrived late. 자, 근데 이제 early 봅시다. We had an early start. 우리는 시작을 일찍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they left early. 그들은 일찍 떠났다예요. 자, 이미 start라는 명사가 있죠. 왜? on이 붙었어. 근데 이제 on이기 때문에 early 때문에 on이 붙은 거지만 어쨌든 start라는 명사가 있다. 그러면 얘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they left early. 그들은 떠났다. 얘만 해도 문장이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 early가 left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언제? 일찍이라는 뜻을 가진 부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헷갈리는 형용사와 부사, 그 다음에 보어로만 쓰이는 형용사 이런 것들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사와 형용사 정말 헷갈리기 쉬운 거 그거 쓰임이나 용법들 다 정확하게 를 하고 있어야지만 기초를 다질 수가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저는 다음 동영상으로 찾아올게요. Bye now.